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돌싱녀입니다. 결혼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주변에서 좀 더 살아보지 그랬느냐, 1년은 살아보고 판단하지 그랬느냐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끝을 내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보는 눈 생각해서 억지로 참거나 어거지로 1년 채울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 남편과 저는 생각의 차이도 너무 컸고 또 전 남편은 그런 것을 메꿀 만큼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잘 알았거든요. 물론 전 남편 입장에선 저도 똑같겠죠.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확고하고 그 차이를 좁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또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 같습니다. 제가 왜 반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해요. 전 남편은 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친구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만족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한 번씩 결혼 생각은 없느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광고회사의 캠페인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어카운트 플래너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직장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광고회사라서 워낙 야근도 많고 업무량 자체도 많은 편이기도 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늘 바쁩니다. 게다가 제 자체도 일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 회사와 집 밖에 모를 정도였고요. 친구는 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 있다며 저만 원한다면 자기 남편의 절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물어봤을 땐 거절했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별로 남자 생각도 없다고요. 친구도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남편까지도 저한테 말하길 자기 친구가 가정적이고 착하고 사회성도 뛰어난 결혼하기에 너무 좋은 남자래요. 그래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쉽답니다. 두세 번 정도 물어보기도 했고 친구가 신경 써주는 건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사실 첫 만남부터 한눈에 반하거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싶은 운명적인 느낌이 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남자가 친구에게 들은 것보다는 말수도 적은 편이었고 저에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화도 자꾸 끊기고 어색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엄청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날 한번 보고 앞으로는 안 봐도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말하길 그 남자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기 스타일이라며 잘 되고 싶다 했다는 겁니다. 저도 친구에게 그런 것 치고는 그 남자는 나한테 말도 많이 안 하고 시선도 피하고 대화도 별로 원활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친구 말로는 그 남자가 쑥스러워서 그랬답니다. 그 남자가 기술 영업 일을 해서 원래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친해지는 스타일인데 저한테는 오히려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쳤다는 거예요. 좀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남자가 하는 애프터 신청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남자는 두 번째 만나부터는 좀 긴장을 푼 건지 확실히 말도 좀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연락하고 시간 나면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 남자가 밝고 싹싹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할 때 주로 냉정하다, 칼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와는 다르게 둥그러 보이는 그 남자의 성격이 더 좋아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왔고 1년 반 정도 사귀었을 무렵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일이 늘 최우선이었던 저에게 결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많이 좋아했고 또 그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긴 편도 아니었고 또 서로 바쁘다 보니 엄청 자주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애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서로의 부모님을 따로 뵌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인사드리러 가서 한번 뵙고 상견례 때 한번 뵙고 그렇게 2번 정도 뵙고 난 후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잠깐 만나는 거고 또 저를 환대해 주시니 안 좋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다만 어머님이 지나치게 가족 간의 화합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반면 저희 친정은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살자는 주의입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당연히 사이도 좋고 한 번씩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하고 하하호호 즐겁기도 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주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동생들에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가르치셨고요. 그런데 남편네 어머님 아버님은 개인보다는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셔서 저랑은 다른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사실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좀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기도 했고 단순히 가족끼리 잘 지내는 건 좋은 거니까 싶기도 했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고민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 생각 이상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만남을 중시하셨어요. 어머님 말이 친가든 외가든 사촌들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 우애가 엄청 좋답니다. 사촌들끼리도 형제처럼 친하고 며느리들끼리도 친하게 잘 지낸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큰 자산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부러워한다고 하셨어요. 가족들, 친척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돈독하게 지낸다는 게 저로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댁에도 자주 와라, 시댁 모임에도 다 참석해라 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요. 인사드리려고 시댁에 들렀는데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만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 큰아버님, 큰어머님, 사촌 아주버님 2분의 사촌 형님들, 게다가 남편의 외가 식구들인 이모님과 삼촌까지 와 계신 겁니다. 친가와 외가가 구별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는 광경은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봤어요. 게다가 결혼식에서 이미 다들 뵙고 인사드렸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집에 다 모이신 걸 보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익숙한 듯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합류했지만 저는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우리 가족 일원이 한 명 더 는 거라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새 식구를 맞아줘서 너무 고맙다고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앞으로 가족 개모임에 동참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그런 말을 처음 들었기에 좀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말씀으론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데 각자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간답니다.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갯돈으로 융통해 주기도 하고요. 매달 만나는 거고 거의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참석하는 중요한 가족 행사랍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선 별말 못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모임이 있다고 말 안 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다른 집도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알았다면서 저희 집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아니고 저렇게 외가 친가 할 것 없이 친척끼리 매달 다 같이 만나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막 웃으면서 우리 집 사람들이 다 성격이 좋다고 원래는 친가만 모임을 했는데 이모하고 삼촌이 듣더니 껴달라고 해서 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느냐며 저도 분명히 좋아할 거래요. 돈 모아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광구해서 가끔 여행도 가고
저번에는 여수에 다 같이 갔다며 그 여행 얘기를 하려길래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회비 내고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하고 제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게 제 입장에선 꽤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막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평생 봐온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라서 편하고 재밌겠지만 톡 까놓고 저한테는 얼굴도 낯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니 이런 소리는 왜 미리 안 해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결혼은 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저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모임에 가보면 정말 재밌고 즐거울 거라고 저도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밌고 즐겁기는 개뿔,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현타만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회비를 모으기 때문에 그 모인 금액도 상당했는데요. 모인 돈은 개비로 통장에 넣는다고 해도 그중 일부는 모임에서 식사비로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맛집 같은 데 예약해서 식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외식은 안 하고 여지껏 집에서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인원으로 치면 15명 정도인데 그 정도 식구가 나가서 먹으면 돈이 얼마 나오는 줄 아느냐면서요. 아니, 그 돈이 아까울 것 같으면 그냥 모임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음식은 어머님과 큰어머님, 사촌 형님 두 분이서 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내고 음식까지 하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처음으로 간 곳은 큰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집이나 널찍하면 앉아있기 편하기라도 하죠. 집 자체도 작은 데다 정리되지 않은 가재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비좁기도 몹시 비좁았어요. 큰어머니와 예전 집은 꽤 컸다고 하시면서 아들둘 장가 보내고 우리끼리 사는데 큰 집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작은 데로 이사한 거라고 저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말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좁은 데서 15명이나 있어야 되니 거실이며 주방, 열어놓은 안방까지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앉아있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좀 서늘한 가을이었는데도 사람이 너무 꽉꽉 들어차 있다 보니 덥고 시끄럽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식사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걸까 싶었죠. 게다가 여자들은 그 좁은 데서 식사 준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은 저더러 야채 손질을 하라고 하셨고 저도 일단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도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친정엄마가 보내주시는 반찬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라면으로 대충 때울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해보거나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좀 어설픈 모습으로 야채를 썰고 있으니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 뭐하니? 빨리빨리 안 하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별로 안 해봐서 손이 좀 느려요. 아유, 날 새겠다. 벌써 물 끓는데. 이리 줘봐. 그러면서 칼을 뺏으시더라고요. 저는 엉거주춤 나와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큰어머니도 사촌 형님들도 익숙한 듯 알아서 본인 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들은 비좁은 주방에 모여서 부딪혀가며 일하고 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다가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익숙한 듯 그러고 있고요.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좁고 덥고 답답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자 봐봐 이렇게 잡고 자르는 거야. 네, 이제 결혼도 했는데 연습 좀 해야겠어. 집에서 민준이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 거야? 아휴, 내가 진짜 답답하다. 어머님은 옆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도 대놓고 저를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여기 있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는 그냥 나중에 정리하고 설거지해. 그 편이 낫겠어. 네, 알겠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요리 잘 못한다고 욕먹은 것도 서럽고 나가 있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비좁아서 도저히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일단 남편 옆쪽으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남편이 묻더군요. 왜? 안 도와드리고?
나중에 설거지 하라고 하셔. 아, 그래? 자기 요리 못하는 거 들켰어?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키득거리는 겁니다. 너는 이게 재밌니?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도 마땅하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남편은 저쪽에 작은 방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저만 가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일단 엉거주춤 서 있기도 그래서 그 방에 가 있는데 창고처럼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예 방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다 보니 방문 열어놓고 문지방 앞에 뻘쭘하게 앉아 있었죠. 거기서 멍하게 있는데 현타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회비까지 내고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왔는데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요리 못한다고 욕먹고 아무도 저한테 신경도 안 쓰고 게다가 남편이란 놈은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신나서 사촌 아주버님들과 떠들고 있고 그렇게 나중에 식사가 다 완성됐는데 자리 비좁아서 남자들 먼저 먹고 여자들 나중에 먹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그나마 저희 시댁은 집이라도 널찍해서 다 같이 앉을 수나 있는데 큰어머님 댁은 좁아서 그것조차 안 됐어요. 그냥 단체석 있는 넓은 식당에 가면 되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복닥거리고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먹고 싱크대에는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그릇이 쌓였습니다. 15인분의 식사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음식을 안 도왔다고 그건 저더러 하라고 나가시는데 그나마 사촌 형님들이 정리하고 도와주시는 건 같이 해주셨어요. 해도 끝이 안 나는 설거지가 이런 거구나 싶고 내 꼴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려는 겁니다. 나름 광고회사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인데 여기서 왜 해도 끝이 안 나는 설거지나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서럽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렇게 첫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도 나쁘고 지쳐서 집으로 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아까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하는 거 못 봤어? 봤지. 근데 와서 같이 하자 한마디도 안 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눈치 보여서. 누구 눈치를 보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있고 나 집에서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컸는데 괜히 너 도와준다고 나서면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고 한 소리 들어. 너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나 도대체 뭐 하러 간 거야? 설거지 해주러 간 거야? 차라리 밖에서 식사를 하시던지 그 좁은 데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럴 거면 그 비싼 회비는 왜 모으시는 거야? 회비는 모아놨다가 개똥 개념으로 서로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여행 가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각자 알아서 적금 모으면 되는 걸. 그 김에 가족끼리 보는 거지. 재밌잖아.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 얘기하면. 너나 재밌겠지. 나는 하나도 재미없어. 제 말에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니, 가족들끼리 다 같이 그런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잘 갔다 와서 왜 이렇게 얼굴 붉히고 따지는 거야? 나 앞으로는 안 갈래. 너만 가. 뭐라고? 어떻게 그래? 그럼 나는 앞으로도 설거지 내가 다 하라고? 설거지는 아까 보니까 형수님들도 도와주시던데 혼자 다 한 건 아니잖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빈정이 상했는지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나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갔어요. 남편이 이번엔 자기도 설거지 도와준다며 그리고 사촌 큰형님네 집은 넓어서 편하다고 같이 가자고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요. 넓기는 큰어머님 댁보다 넓었습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그 집 남자들은 똑같이 거실에서 일찌감치 술판 벌이고 여자들은 주방에 옹기종기 모여 음식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저요, 음식하면서 쓰는 조리도구들이나 냄비 같은 거 틈틈이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해놓으라 그러셔서요. 자기가 이번엔 나서서 같이 하겠다던 남편은 이미 반쯤 술 취해서 소파 앉아 떠들고 있고요. 저도 저지만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형님들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큰어머님 없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만약 형님들도 저처럼 불만이 있고 하기 싫으면 힘을 모아 다 같이 얘기해볼 참이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맛집 찾아내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자고요. 그런데 형님들은 제 말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촌 동서는 이번이 두 번째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네? 몇 년째 하고 있는 우리도 그냥 하는데 고작 2번밖에 참석 안 한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큰형님은 오히려 저를 유난스럽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며느리로서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줄 알았는데 형님들은 그게 아니더군요. 맞아. 그 김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친해지면 좋은 거지 뭐. 솔직히 동서는 음식 준비도 안 하잖아. 주로 설거지만 하지. 그것도 이전에는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했잖아. 오히려 형님들은 제가 음식 준비를 안 돕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말문이 턱 막히고 나만 유별나고 불만 많고 심사 뒤틀린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알겠다고 하고 대화는 끝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집은 며느리들까지 다 같은 생각인가 싶어서 신기할 지경이었죠. 그날 저는 또 진탕 고생하고 술까지 만취한 남편 대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타도 그런 현타가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요.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기는 뭘 같이 하냐고. 초저녁부터 술 먹고 인사불성된 거 아느냐고요. 남편은 너스레 떨면서 미안하다고 어제는 이상하게 술이 잘 받아서 먹다 보니 금방 취했다고 하면서 다음번엔 자기가 진짜 설거지 같이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필요 없어. 나 이제 그 모임 안 갈 거니까.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왜 또 그래? 왜 또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아니, 형수님들도 다 그냥 하는 것을. 형님들이 한다고 나도 군소리 없이 하라는 거야? 내가 왜? 너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 자꾸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솔직히 어제 큰형수님도 본인 주특기인 소갈비찜 짠 해놓고 작은 형님 댁 가면 작은 형수님도 본인 주특기인 음식 짠 해놔. 오히려 식구들 먹인다고 갖은 정성으로 자기들이 잘하는 음식 내놓고 그런다고. 근데 너는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그거 좀 하기 싫다고 가족 행사에서 빠지겠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습니다. 지는 가서 편한 가족들 만나고 하하호 웃다 오고 남이 차려주는 음식 실컷 먹고 오니까 재밌겠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어야 되고 뒷정리 및 산더미 같은 설거지만 하다 옵니다. 제 입장이 돼서도 재밌고 좋다고 신나서 갈 수 있겠나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정기적으로 있다는데? 그렇게 좋으면 혼자서 많이 가. 나는 솔직히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친정 부모님도 잘 안 만나는 통에 억지로 시간 내서 그렇게 가기 싫어. 너무 부담이고 스트레스야. 남편은 제 말에 섭섭하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걸 스트레스라 말해. 그러니까 좋은 너는 실컷 가라고. 나는 안 가겠다니까. 그리고 나 요즘 바빠서 밥 먹듯이 야근해. 주말에라도 쉬어야 회복이 되는데 그날마저도 그 모임 가서 스트레스 받고 설거지나 하고 싶겠니? 하다못해 형님 두 분은 전업주부잖아. 나하고는 다른 케이스지. 제 말에 남편도 기분 나쁜 표정만 짓고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어머님께 문자가 와서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하라며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도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일단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회비는 여전히 냈으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툭 하면 저한테 같이 안 갈 거냐 물어봤지만 저는 몇 번을 물어도 안 간다고 혼자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별다른 말은 못 들었기에 제가 참석 안 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상당히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금요일쯤에 난데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몸살이 제대로 온 건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우겨우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식은땀은 나는데 오한은 들고 일 때문에 근래에 야근도 많이 하고 무리를 했는데 몸살이 왔나 했습니다. 그냥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말 내내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일찍 자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저는 천근만근한 눈을 뜨고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나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자다 일어났어? 몸살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개모임. 이번엔 너네 집 차례야. 토요일에 개모임 하러 갈 거니까 음식 준비는 좀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너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구워나 먹게 고기랑 야채 같은 거라도 넉넉하게 사놓든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분명히 참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너네 차례라고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남편도 장기 출장권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나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전까진 저만 혼자 있는 셈이었죠. 무엇보다 좀 전에 제가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신 건지 장 봐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시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은데 어머님 말씀까지 들으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번에는 형주 씨도 집에 없기도 하고요. 또 저는 회비만 내고 참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너 하는 거 가만 냅두지 않았니? 근데 이번엔 순번이 너네 집 차례니까 준비하라고. 제가 어차피 참석을 안 하고 남편도 집에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게다가 저 몸이 너무 안 좋다니까요. 얘 좀 봐라.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모임 빠지겠다는 것도 가만 냅뒀는데 보자 하니까 얘가 염치가 없네. 다른 집 식구들 다 나서서 자기 집 모임 때 장 봐서 음식 준비하는데 너는 참석하는 것도 안 하면서 너네 집 순번인데도 아예 빼달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인가요? 애초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은 모임 억지로 끼워 넣으셔서 M1 회비만 매달 나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저더러 염치가 있으면 식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 떠나서 며느리가 몸이 아파 죽겠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이나 준비하라 하시는 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살 난다고 안 죽어.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된다. 몸살인지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준비할 여력도 안 됩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내일 너네 집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해? 얘가 진짜 시댁을 뭘로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니까 우리가 만만하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됐고 내일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어디 두고 보마. 하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목소리가 왜 그러느냐 놀라는 겁니다. 모르겠어. 몸살인지 뭔지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어머님 전화해서 내일 모임 우리 집 차례니까 음식 준비하래. 아, 이번이 우리 집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준비 좀 해줘. 뭐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음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 방금 몸 안 좋다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참석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더러 음식 준비를 하래? 참석은 안 해도 우리 집 순번이면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준비해.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그리고 나 출장 갔잖아. 토요일 오후 늦게서야 집에 가. 그럼 다음 주로 미루고 네가 해. 아 진짜 왜 그래? 그 정도는 솔직히 미안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뭐가 미안해? 가족들 다 참석하는 모임에 너만 빠지고 있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나 같으면 그런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음식 준비 해놓겠다. 저는 진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도대체 남편 놈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나를 뭘로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못 참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아파 죽겠다니까. 내 말은 귓등으로 들어? 아, 그러면 진통제라도 먹어. 뭐라고?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진통제라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 인간이랑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아프네 어쩌네 자주 징징대는 사람도 아니고 엄살도 없고 웬만해선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합니다. 남편도 연애 때 저보고 독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 제 입에서 아파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진통제 먹고 음식 준비하랍니다.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진짜 머릿속이 까매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인가 싶고 내가 이런 인간하고 더 살아서 뭐하나 싶고요. 그 한마디에 정말 그 남자에 대한 모든 마음이 차갑게 변했다고 할까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남편도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친척들 온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오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내 입장도 있잖아.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 할 줄 아는 걸로 적당히 준비해줘. 나도 좀 일찍 가볼 테니까. 나 분명히 말했어. 안 된다고. 아, 그 집이 네 집이야? 그럼 네 집이야? 우리 반반 결혼한 거 잊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집이기도 한데 네가 뭔데 온다는 우리 식구들을 막냐고. 네가 뭔데? 그래, 말 잘했네. 내가 뭔데 니네 식구들 밥 차려주고 있어야 돼? 그만 좀 하자. 어쨌든 우리 식구들 간다고 했으니 난 모르겠어. 문 안 열어주면 비번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비번을 알려주겠다고? 그래, 나는 알려드릴 거야. 남편은 그러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후 저는 정말 1시간 가까이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에 씌어서 이런 인간이 성격 좋고 가정적이다 생각했을까 싶더군요. 아, 가정적이긴 하죠. 자기 가족들한테만요. 그 가족들은 시댁 식구들 한정이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프든 말든 진통제 먹어가며 군소리 없이 자기 식구들 식사 대접해줘야 하는 식모처럼 생각하니까요. 저는 한참을 멍 때리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오한이 들고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겨우 엄마한테 전화했고 한밤중에 엄마 아빠가 오셔서 응급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A형 독감이었고 링거 맞으니 좀 낫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있었던 얘기 다 했고 엄마 아빠도 기막혀 하셨어요. 아빠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진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당장 제 짐 싸서 친정으로 오래요. 그 사람들 진짜 들이닥칠 것 같다고요. 저도 몸도 안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입실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집으로 와서 짐 대강 쌌어요. 짐 다 쌌으면 나가자 하시는데 저는 나가려다 돌아와서 일부러 냄비하고 라면 꺼내서 올려놨습니다. 엄마는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집 오는 건데 대접하는 거라고. 네가 그나마 잘하는 음식 해놓으라 하니까 라면 올려놓고 오는 거라 했습니다. 그냥 나와도 되지만 보고 어디 기분이라도 잡쳐봐라 라는 생각으로 올려놓은 거죠.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울분이 터져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친정으로 왔습니다. 폰 꺼놓고 푹 쉬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잔 것 같은데 그렇게 속 편하고 개운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전화 켜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아버님 남편으로부터 폭탄 전화가 와 있더군요. 그냥 씹고 있는데 또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엔 받았는데 받자마자 난리를 치더군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가? 식구들이 우리 집 들어갔는데 라면하고 냄비만 있었대. 너 지금 장난쳐? 그 말은 기어코 비번 알려줬다는 뜻이네? 내가 집에 없었는데도 너네 식구들은 기어코 비번 누르고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고? 참 대단들하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하니?
오지 말라고 했고 와서도 문 안 열어주면 돌아가야지. 기어코 비번 알아내서 집에 쳐들어왔다고. 무섭다 무서워. 뭐가 어째? 너 지금 어딘데? 새벽에 응급실 갔다가 친정이다. 왜? 응급실? 그래.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건 귓등으로 들었지. 핑계거리 만들려고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저 진짜 그 순간 욕이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욕 대신 그랬습니다. 됐다. 우리 그만하자. 나 너랑 니네 식구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뭘 잘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식구들 물 먹여놓고. 물 먹었다니 그건 잘 됐네. 나 자신 있는 음식 해놓으라며. 그래서 놔두고 온 거잖아. 와, 진짜 끝까지. 됐고 이혼해. 나 너랑 안 살 거야. 좋아, 그래. 나도 너 이렇게 이기적이고 네 마음대로인지 몰랐어.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만 되면 어려울 것도 없었죠. 저도 이미 남편에게 만정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를 물먹였다며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제가 라면 놔두고 온 거 너무 기분 나빴다고 이혼하라 하셨고요. 좋다쿠나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반반 했기에 팔아서 나누기로 했고 제 몫으로 들어간 계모임 회비는 끝까지 우겨서 다 받아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모임과 시댁 때문에 더 이상 골치 아플 일 없다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협의 이혼 과정 중에 뜬금없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둘째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나 싶은데 그분 한다는 소리가 실은 동서가 그때 우리한테 불만 없냐 했잖아. 형님은 몰라도 나는 불만 엄청 많아. 이 말 같지도 않은 가족 모임을 왜 매달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럼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왜 그러셨어요? 큰형님 있으니까. 큰형님이 다 어머님한테 일러 바칠까 봐 그렇지. 솔직한 말로 그때 동서집 쳐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냄비하고 라면만 덜렁 있었잖아. 그 집 식구들 그거 보고 거품 물고 뒤집어졌거든. 동서가 우리 식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나는 뒤에서 얼마나 꼬셨는 줄 알아? 속으로 엄청 웃었다니까. 동서가 한 방 먹인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진작 같은 생각이었으면 그때 얘기하시지.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군요. 아, 네. 나도 맘 같아선 동서처럼 하고 싶어. 다 뒤집어 엎고 더는 못하겠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가족 모임 니들끼리 하라고. 진짜 그 말이 100번도 넘게 목구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동서처럼 따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애 아빠가 내가 그러면 이혼하자 어쩌자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혼하면 나도 막막하거든. 그 말에 뭐라고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동서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내내 대답만 하고 끊었습니다. 본인이 정 못 참겠으면 뒤집어 엎어야죠. 아니면 최소한 제가 먼저 말했을 때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럼 저라도 총대 메고 말했을 텐데 그땐 오히려 큰형님하고 묶여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게다가 이혼으로 저는 이제 아예 남남인 건데 저한테 왜 이런 소리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제 일도 아니라서 그 후론 신경 껐지만요.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 끝내고 예전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전과 다르게 이혼녀 딱지는 붙었을지언정 솔로만의 자유가 얼마나 편한지 몸소 체감되더라고요. 제 능력껏 일하고 알아서 쉬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전 남편이 막판에 아주 제대로 정 떨어지게 해준 바람에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이 개운하게 이혼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생활에 더욱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네요. 저한테는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한 결혼보다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의 이혼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늘 감기 조심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